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 책 읽어드림 책 제목은 조화로움, 스티브 테일러가 쓴 책입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바쁠까? 당신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현관문을 연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하루였다. 집은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 그 빈 공간과 적막함이 조금 불편해서 당신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라디오부터 켠다. 라디오가 켜져 있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든다. 그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창밖을 보거나 먼 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다. 당신은 무엇에든 주의를 쏟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든 주의를 기울이려는 강박적인 충동이 존재한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잠시도 견디지 못했다. 주의를 기울일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잠깐 혼자서 조용히 있어야 할 때면 그 여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잠자코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TV를 켜놓았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녀는 책이나 신문을 결코 읽지 않았고 음악을 듣는 일도 없었다. 그런 활동은 지나치게 정적이어서 그녀의 주의를 사로잡을 강력한 대상이 되지 못했다. 쇼핑과 외출, 모임 등 일거리를 만들어 바쁘게 지내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걸핏하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며칠 뒤에 어김없이 병이 났는데 보통 독감이나 목감기에 걸려 호되게 앓았다. 그 여성 내부에 괴물이 한 마리 들어앉아서 그녀가 외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마다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1999년에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브리스톨 후작이 있다. 재산이 3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20억 원이 넘었던 그는 그 거액을 이용해서 불행을 몰아내려고 했다. 호화 파티를 자주 열고 클래식카 수십 대와 개인용 헬리콥터, 세계 곳곳에 여러 채의 집과 별장을 소유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항상 지독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결국 마약에 손을 뻗었다. 마약 중독은 44세의 그를 살해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어떤 기자가 간단히 지적했듯이 그의 사인은 권태였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TV와 영화, DVD, 신문, 잡지, 컴퓨터 게임 등의 오락 산업을 성장시키는 주의 동력은 내부에 안주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현대문화는 우리의 주의를 외부로 돌려놓는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그 수가 어찌나 많고 그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가히 두려울 정도다. 17세기의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의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즉 무의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빈 시간이 너무 많고 오랫동안 혼자 있을 때 어째서 우리는 자주 망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심리적 부조화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 공간이 무척 불편하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의 정신, 즉 내부에 존재하는 의식이 너무 불쾌한 장소여서 우리는 그곳에 잠시도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잠깐의 수다스런 생각은 때때로 즐거울 수 있다. 해변에 누워서 또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모두 이루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과거의 즐거운 경험을 되살리거나 앞으로 일어날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신나고 유쾌하다. 그러나 수다스러운 생각이 등장한 지 얼마 못 되어 우리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외적 대상에 주의를 쏟으려는 충동을 느낀다. 2010년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자원한 피험자 2250명에게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었다. 피험자들의 마음은 전체 시간의 거의 절반 동안 방황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 마음이 방황하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우울한 성향이 더 강했고 이완하기가 더 어려웠다. 수다스러운 생각은 우리와 우리의 경험 사이에 벽을 쌓는다. 우리가 세상을 즉시 명확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의 마음에 흐릿한 사고의 안개를 한 겹 들이운다. 모든 것을 희석시키고 모호하게 만든다. 가장 큰 문제는 수다스러운 생각이 주로 부정적인 특성을 띈다는 점이다. 우리의 생각은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 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비관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스러운 것에 골몰하고 과거의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곱씹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애구의 고립 탓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어려 있고 그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부정으로 물들인다. 아동기의 인간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수능적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부모가 전달하는 다양한 믿음을 결코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한 예로 예수위에서는 어린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나에게 맡긴다면 그 후로는 누가 그 아이를 키우든 상관없다 와 같은 속담이 전해질 정도다.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 부모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투를 통해 또는 그 아이가 무가치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는 듯이 다룸으로써 전달된다. 실현당한 경험이 서너 번 있는 사람은 만성 불안과 실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시끄러운 동네에서 두어 달 거주한 사람은 일생 동안 소음에 지나치게 예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유연성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마음이 유연함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조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년여 전 나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갔다. 수많은 관광객이 곳곳에 무리지어 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휴대폰과 비디오 카메라로 전시된 유물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대 유물을 실제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카메라에 담고 있을 뿐이었다. 박물관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로제다 스톤 같은 유물은 인기가 좋아서 그것을 온전히 찍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끔씩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밀치고 끼어들었다. 그런 관광객들을 지켜보고 있자니 문득 그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살기는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의식하는 것, 즉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과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마음 공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외적 방황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적 방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버스 정류장, 병원 대기실, 차가 막힐 때 등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등이 그러했다. 하지만 전자책 단말기, 아이패드, 스마트폰, 아이팟 같은 소형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나 즉시 외적 방황이 가능해졌다. 자신의 경험과 주변 세상을 자각하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현재는 오직 경험할 수만 있을 뿐이다. 커피를 마실 때 당신은 단지 커피를 경험할 수만 있다. 커피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 풍경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으며 풍경을 단지 경험할 수만 있을 뿐이다. 만일 그 풍경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을 다른 풍경과 비교하든지 그곳에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현재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름에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존재의 조화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본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빛의 폭포처럼 쏟아지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장면이 더없이 완벽해서 시간이 멈춰 선 느낌이다. 또는 운전을 하는 중에 일몰의 아름다움이 충격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 명상을 하거나 존재의 조화로움을 경험할 때는 이렇듯 심리적 부조화가 사라진다. 심리적 부조화의 소멸은 우리가 쉬지 않고 활동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은 조화로운 상태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다. 소파에 앉아있거나 동네를 산책하면서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 존재의 조화로움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 상태가 참으로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온 느낌, 자신의 천부적인 권리를 되찾은 느낌이다. 조화로움은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면 바다가 도로 잔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도 조화로움으로 돌아가려는 이 경향을 의식적으로 북돋아야 한다. 그 경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자주 제공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고요와 침묵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침묵과 고독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의 표층에 있는 부조화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부조화가 조금 줄어들면 침묵과 고독이 우리를 그 밑에 조화로운 세계로 데려간다. 그리하여 그 드넓은 공간에 가득하고 따뜻하고 찬란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